네, 이번 강의 여러분들이 수시 1차 시험 준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1시간 좀 더 될 텐데 지금까지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을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한 이 성적은 그대로 시험 여러분들 이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라도 좀 마무리를 더 잘 해주시고 또 그동안 좀 부족했더라도 이제 보충을 해서 이 과락을 맞거나 또는 낮은 성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마무리를 더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만들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믿고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서 말하는 내용이 시험에 좀 나올 거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 보충 강의에서 좀 출제를 하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과제로 냈던 연습 문제들, 이것들을 더 공부를 하셔서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 보겠습니다. 시험 내용이.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쿨롱의 법칙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상수들은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이렇게 쿨롱 상수가 주어지면 입실론은 이제 4파이 k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을 이렇게 이제 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 제로는 4파이 k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거의 9 곱하기 10의 구승이죠.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 제곱 이런 형태의 이제 상수가 되는데 따라서 여기 이제 4파이의 k를 곱하면 36 곱하기 10의 구승 되겠죠. 10의 구승 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36분의 1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구승. 그런데 이제 36분의 1이 근사적으로 0.08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승이니까 0.09 정도 되겠네요. 이게 이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나오는 거고 단위는 요거 이제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쿨롱 제곱 나누기 뉴턴 미터의 제곱 이런 형태로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이건 진공의 유전율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고 그래서 K2는 이제 쿨롱 상수가 되는 겁니다. 쿨롱 상수. 그래서 Q1과 Q2가 그림에 나온 것처럼 Q1 전하와 Q2 전하가 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이 거리 제곱에 쭉 오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는데 이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Q의 단위는 즉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우리 SI 단위 쿨롱을 쓰게 되고 그리고 거리의 단위는 당연히 이제 미터를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건 이제 기본 전하량입니다. 기본 전하량은 전자 또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가 되겠죠. 양성자의 전하량이 되는데 전자는 물론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겠죠. 그런데 양성자의 경우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하량 하나의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예제 문제를 보면 수소 원자의 전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있겠죠. 평균적으로 대략 이런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중력의 식에 넣어서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이미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히만 살펴보고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이 전자의 전하량, 하나는 양성자의 전하량, 그리고 거리 이렇게 넣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두 개니까 이제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고, 거리의 제곱이 돼서 계산해 보면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가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지참하면 쉬울 수 있어요. 문제 답 풀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계산기가 없다면 이렇게까지만 이제 풀어도 이제 점수를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3번 문제 9의 전하량 구하기 있는데, 요거 두 개의 구가 거리 어떤 거리만큼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근데 A의 2배가 되겠죠. 그때 같은 전하량 둘 다 이제 양전하라면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왼쪽의 전하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기력은 이렇게 이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제 중력이 있겠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중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줄이 당기는 이 장력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되는데, 이 장력을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분해를 해줬습니다. 이때 이 수직선과 이 줄이 만드는 각도가 세타가 되고, 엇각으로 이런 각도가 돼서 수직 방향이 이제 t 코사인 세타, 수평 방향이 t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정지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기 때문에 평형이 이루어져 있고, x축 방향의 힘의 평형, y축 방향의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식이 하나 성립이 되고, 위쪽 방향 플러스,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변변 나눠주게 되면 좌변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우변은 그대로 mg분의 f2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 f2를 구했더니 mg 탄젠트 세타로 구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 건 여기 이제 각도가 5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넣어서 탄젠트 세타 또는 사인 세타 이런 값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탄젠트 5도, 사인 5도 이렇게 해서 이거 라디안이 아니라 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옵션을 잡아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L분의 A가 되는데, 이 L분의 A에서 A 크기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A 크기가 바로 L 사인 세타니까 이게 주어져 있는 값들에 0.15에 사인 5도 대입하면 이 A의 크기도 구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하량을 구하는데, 이 전하량이 동일한 전하량이라면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 F2가 바로 F2는 거리 2A 제곱분의 그리고 Q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여기 이제 쿨롱 상수 K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거리 R 대신 2A가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Q를 구한 거죠. 루트를 씌워줘서 정리했더니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다 주어진 값들 넣어서 정리해 보면 4.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양전하라고만 문제에서 이제 양전하라고 하면 이런 값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음전하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양이 아닌 마이너스로. 그때는 음의 전하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림에는 지금 양전하라고 가정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양인지 음인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 한번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전하 그리고 거리, 쿨롱 상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을 구해주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기장이 되는데요. 전기장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전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칭인 형태 또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 전하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하나의 뭐 원자나 분자 또는
하나의 형태라고 이제 보자면 이걸 이제 전기 쌍극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니까. 자, 이때 이 아주 이 수직 이등분하는 먼 거리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는데요. 이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그 양전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음전하는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의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기장의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벡터 합을 하면 수평 방향의 전기장 2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 2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E1이나 E2의 수평 방향,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2배 해주면 되겠죠. 한 개의 전기장의 수평 방향 값의 2배. 왜냐면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EX를 구해보면 EX는 이거의 X 성분이죠. 요 E의 X 성분이 되는데 KE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랬는데 이게 바로 A 제곱 더하기 Y 제곱하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제곱에 Q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요거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또 똑같은 거에 코사인 세타니까 사실 2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의 제곱 Y는 요 P의 좌표가 바로 Y점이에요. 요게 요 높이가 Y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아래 제곱이 되는 거죠. 2KE 아래 제곱 곱하기 전하량 Q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오른쪽 수평 성분이니까. 그런데 아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Y성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0이 되겠죠. 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를 여기 이제 넣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데 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R분의 A가 되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좌표가 지금 숫자로 나와 있지는 않고 A와 B에 있다. 그리고 이제 A와 B가 같은 경우 이렇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점 P의 Y좌표를 그냥 Y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EX를 가져와서 이걸 가져와서 다시 정리해 보면 코사인 세타를 이 값으로 이제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KE R제곱 Q 코사인 세타가 그냥 R분의 A니까 KE R의 세제곱분의 A Q라고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Y가 A보다 아주 크다면 그러면 Y가 A보다 아주 크다면 R의 크기나 Y 크기나 이제 거의 같아지겠죠. Y는 R에 접근하고 A는 아주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근사적으로 실제 값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이제 R의 세제곱 AQ가 되지만 Y가 A보다 아주 큰 경우에는 이 R이나 Y나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Y 세제곱 AQ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근사적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앞에 자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론적인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 어떤 전하 Q가 있으면 Q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거리가 R인 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그 세기가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바로 쿨롱 상수가 되는 거죠. 이게 양전하라면 이 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음전하라면 음전하를 향한 방향으로 그 위치에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고 정의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네, 이번에는 예제 23.8번을 보겠습니다. 양전하의 가속 됐는데, 자, 전하가 가속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F가 힘을 받아서, 전하가 F라는 힘을 받았을 때 그 F는 바로 QE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어떤 전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E라고 하자. 이 전하가 내는 전기장이 아니라 이 전하가 있는 이 지점의 전기장이 E라고 했을 때 이 전하는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양전하라면 그 방향 그대로, 그 방향 이대로 F는 QE라는 힘을 받는 거고, 이게 이제 양전하가 아니라 이게 이 전하가 음전하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음이 될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 그 공간에 전기장이 2일 때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주어지고 그 전하의 질량이 m이라면 힘을 받는 입자는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F는 ma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바로 이 식으로부터 그 가속도 A는 m분의 Q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전을 하면 전기장 방향대로 가속이 되고 여기 음전을 하면 Q가 음이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이 그림에 보시면 자, 한쪽에는 양전하가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음전하가 있는 이 전하판입니다. 이 전하판 두 판 사이에 양전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판들은 전기장을 양에서 음전하를 향하는 오른쪽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을 판 사이에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전하는 이 전기장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즉, 이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 이 전기장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F는 Q, E는 MA라는 이 식이 그대로 적용돼서 가속을 하겠죠. 자, 가속을 하는 등가속을 하고 있는 입자가 되는 거고 네, 다시 전하의 전기력이 가해져서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의 속력을 구하는데 왼쪽 끝에 겨우 이제 이렇게 있던 입자가 이 거리 D만큼 움직여서 가속이 점점 돼서 D만큼 움직였을 때의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되는 거죠. 가속도만 이렇게 구한 다음에 D만큼 움직였을 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2a 변위가 이제 d가 되겠죠. xf-xi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ad로 표시를 하는 거고 처음 속도 0이었기 때문에 제로로 따라서 2ad가 되겠죠. 그럼 나중 속도는 루트 2ad가 되는 거고 이때 이 가속도가 바로 요 값을 넣어서 m분의 QEA로 요것으로 써주고 D를 곱해줘서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질량, 전하량,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 그리고 간격, 거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요거 이제 구하는 문제를 낼 텐데 이렇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해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이 하는 일, 이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나타나겠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2분의 1 m vf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0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전기력이 F는 QE니까 그대로 QE 델타 X가 되겠죠. F가 여기 이제 QE가 이렇게 F가 들어갔죠. 그래서 V를 구했더니 역시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구해든 일단 나중 속도를 구했다면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서 속력을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앞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우스 법칙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가우스 법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가우스 법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이 닫힌 공간, 닫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전기장에 대한 이 닫힌 공간의 면적 적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미하는 게 전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닫혀 있는 어떤 공간을 전기장이 지나갈 때 그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우리는 이 전기 선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닫힌 공간의 전기 선속 값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전기장 자체가 바로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닫힌 공간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이런 닫힌 공간이 있을 때 이 안에 전하가 있다면 이 공간 내부에 즉 내부에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 전기장이 이 면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전체 면적이니까 이제 적분을 한 거고 전체 면적에 대한 전기 선속은 즉 EDA의 적분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Q인에 의해서 전기 선속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짜 전기 선속입니다. 알짜 전기 선속이죠. 닫힌 공면에 대한, 그래서 이런 닫힌 공면을 가우스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면에 알짜 전기 선속을 구하면 그 가우스 면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 Q인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 건 이렇게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오는 거죠. 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공간의 유전율이 되게 됩니다. 진공이거나 공기라면 앞에서 우리가 구해봤던 그 입실론 제로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구전하죠, 구전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이 쳐져 있는 어떤 입체적인 구에 전하가 분포하고 있는데 부피 전하 로가 전체 양전하 Q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반지름 A인 속이 찬 부도체 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차 있는 부도체 구라는 얘기는 이 전하 전체 전하가 Q가 되는데 이 Q라는 전하가 내부 외부에 동일한 밀도로, 그래서 이제 균일하다는 얘기예요. 전체 부피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그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함수를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이 원 내부에서는, 구 내부에서는 구의 반지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외부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최대인 곳은 바로 구 표면이겠죠. 여기까지 균일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데 이게 연속이 돼요. 여기서는 전기장이 구 표면에서 전기장은 그 바로 안쪽 표면, 안쪽 내부에서의 전기장과 그 바로 바깥쪽 외부에서의 전기장이 이렇게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즉 A 지점에서 전기장이 최대가 그때 또는 최대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전하들이 이렇게 이제 대칭 형태로 분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대칭이 구대칭 또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원점에 대해 대칭인데 모양이 구형이에요. 구형. 그러니까 구형 대칭 전하 분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먼저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좀 구해보는데요.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즉 R은 이제 A보다 큰 경우죠. 외부의 가우스 면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가우스 면을 빠져나가는 전기 선속은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데, 같은 거리에서는 전기장이 다 동일한 세기일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기장이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고 2 곱하기 면적 적분을 하면 구면의 면적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고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량인데 이 전체 전하 Q가 다 내부에 들어있으니까 대문자 Q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2에 대해서 정리하면 양변을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주면 거리 R인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쿨롱 상수 K와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따라서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내부에서 보자면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 반지름 R이 A보다 즉 반지름 가우스 이 구의 반지름보다 작은 내부면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가우스면이. 그럼 이 가우스면을 빠져나가는 전기 선속을 구해보면 이 EDA, E는 역시 구대칭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4파이 R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이 점선으로 표시한 가우스 내부의 전하량 Q2를 써줘야 되는데 Q2는 전하 밀도가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균일한 전하 밀도 곱하기 그 내부에 해당하는 가우스면 내부에 해당하는 부피를 여기 써주면 되겠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이 값을 여기 Q2에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 2를 구하면 양변을 4 파이 r 제곱으로 다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구해지고 요걸 가져와서 Q2에 넣게 되면 거리의 제곱이 하나씩 약분이 돼서 거리 R에 대해서 비례하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이라고 써도 되고 이 로를 다시 이제 문제는 로가 있으니까 로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밀도는 어쨌든 전체 부피분의 전체 전하량이 되겠죠. 3분의 4 파이 A 세제곱분의 총 전하량 Q 이걸로 이제 바꿔줘도 되는 거고 입실론을 또 4파이 K분의 1 쿨롱 상수가 나오도록 해도 되고 입실론 그대로 둬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장을 쿨롱 상수에 대해서 보면 A 세제곱분의 Q 곱하기 여기 R이 됩니다. R에 비례하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A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체 전기장의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24.2번 예제도 정리해보고 다음은 이 원통 대칭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인데 이 전하가 선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경우 이 주변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장은 이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물론 위아래 다 있겠지만 다 이제 이렇게 무한히 길다고 하면 수직 성분의 전기장은 상쇄가 되고 이렇게 수직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전기장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바라보나 또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이 선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원대칭이 되는 거죠. 또는 원기둥 대칭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면을 빠져나가는 전기장 그리고 그 전기장이 만드는 전기 선속은 전기장이 같은 거리에서는 전기장이 다 동일할 테니까 이 가우스면을 이 옆면으로 보는 거죠. 옆면. 이 옆면에 대한 가우스 전기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인데 요만큼 높이 L인 가우스면을 설정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길이도 L만큼의 길이가 들어있겠고 선 전하 밀도를 람다라고 하자면 즉 여기서 람다는 람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 L분의 람다는 L분의 이 L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Q인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량 Q인은 람다 곱하기 L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 면적은 옆면의 면적이 되겠죠.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면적이니까 2파이 RL이 바로 옆면적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A는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L이 되고 좌우변에서 L은 약분이 되니까
전기장을 구해보면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돼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전기장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K로 바꾸면 2K 곱하기 R분의 람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뭐 이대로 써도 되고 이대로 계속 쿨롱 상수를 책에서는 계속 쿨롱 상수로 바꿔주는데 바꾸려면 이렇게 쓰고 안 바꾸려면 유전율로 나타내려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24.3번을 풀어봤고 다음은 이제 면대칭, 면전화인 경우 그래서 전화평면이라고 했는데 아주 넓은 무한히 넓은 전화평면 여기서 이제 양전화로 대전된 전화면이라고 하자면 이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양전화인 경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면에서 좌우로 빠져나가는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일부 면을 가우스 면으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통의 마개 쪽이 되겠죠. 마개 옆면. 아니면 뭐 이거 사각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면적을 A라고 하자면 이 전기장 곱하기 면적 2A가 전기 선속이 되는데 이게 오른쪽 면도 있지만 왼쪽 면도 이쪽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은 두 개가 되는 거죠. 2A가 됩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Q인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되는데 이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라면 시그마는 A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Q는 시그마 A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전화가 균일한 면전화 밀도를 이제 시그마라고 하자고 했을 때 이게 주어졌을 때 그 시그마를 이제 답에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정리하면 2분의 그리고 양변에서 A는 약분이 되고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거리에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전기장이 계속 나가야 할 테니까 이 거리에 따라서 이 간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 면전하가 두 개의 면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는 양전하 면이 왼쪽에 있고 음전하 면이 오른쪽에 있다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중첩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전기장은 여기 양전화 밀도를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고 음전화 밀도를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표현하자면 이 전기장은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 사이에서 물론 오른쪽에서는 전기장이 0, 왼쪽에서도 전기장은 0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좌우로 이제 무한히 나갈 텐데 음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제 들어오는 방향이 되잖아요. 여기 음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가운데에서는 각각의 화살표의 2배의 밀도가 되지만 오른쪽에서 아니면 왼쪽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기장이 만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제로가 되는 거고 이 내부에서는 이 각각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더해지는 효과가 일어나서 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2배가 되니까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5번 문제에서는 구껍질 내에 다시 또 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이 있고 구껍질이 있고 이 안에 전하가 들어 있는데 이 하나는 외부에 있는 구껍질은 음전하가 되고 안쪽에 있는 구껍질은 양전하가 됩니다. 양전하의 전하량은 Q, 음전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Q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각각 영역에서의 전기장도 구해보고 그리고 전하의 분포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의 경우에는 1번 내부에서 1번은 이게 절연체 구예요. 그래서 그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 그 내부에서의 전기장과
예. 요거는 이제 앞에서 예제에서 구한 문제죠. 구대칭 전화 분포의 내부에서는 아래 비례하는 형태로 이런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2번 영역에서는 이 가우스면을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해서 이거 역시 앞에서 구했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장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영역은 이 3번 영역은 도체예요. 도체의 경우에 이 3번 영역 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0이 됩니다. 이 3번 영역 내부에서. 그래서 이 3를 보면 그냥 바로 0이 되겠죠. 이 얘기는 3번 영역의 가우스 면을 잡아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켰을 때 이 내부의 알짜 전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그 내부의 알짜 전하가 0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번 전하는 이미 Q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번 내부에 있을 또 다른 전하는 이 안쪽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일 겁니다. 이 국껍질의 내부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가 있을 텐데 이 내부 표면의 전하 요거를 이제 Q인이라고 이렇게 쓰자면 안쪽에 존재하는 Q 이게 이제 대문자 Q가 되겠죠. Q 스피어가 이게 이제 대문자 Q가 되는 거고 여기 이너라고 쓴 건 이 내부 표면의 전하 Q이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Q이너는 Q인 마이너스 Q 스피어가 되는데 여기 내부의 전체 전하는 바로 제로가 되죠. 제로.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이 제로가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안쪽 표면의 전기장은 Q라고 했습니다. 안쪽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1번 여기 이 양전하죠. 그래서 이 내부 표면의 전하는 마이너스 Q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안쪽에 여기 이제 균일하게 들어있는 전하가 바로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전체 전하는 마이너스 2Q라고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깥쪽 표면에도 마이너스 Q가 있어줘야겠죠. 그리고 아예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가우스 면을 잡아서 거리가 R인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할 때는 이 면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 그러면 E 도트 DA로 적분한 전기 선속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 돼야 되는데 이 전체 전하가 되겠죠. Q인은.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2는 자 이게 이제 4파이 R 제곱이 되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마이너스 Q가 돼서 이런 형태로 전기장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영역에서의 전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 분포는 안쪽에 균일하게 양전하 Q가 바깥쪽 국껍질 내부에 음전하 Q가 국껍질 외부 표면에 다시 또 음전하 Q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게 그려보자면 안쪽에서는 균일하게 증가하다가 그죠? 1번 균일하게 증가하다가 제곱의 반비례에서 감소하다가 갑자기 0이 되죠. 제곱의 반비례에서 감소하다가 갑자기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여기 이제 음전하의 형태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모양이 좀 특별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거리의 비례에서 증가하다가 제곱의 반비례에서 감소하고 이게 이 3번 영역에서는 아예 제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4번 영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얼마냐면 이게 4파이 그대로 요 값이 되겠죠. K 곱하기 C 제곱분의 Q K 곱하기 C 제곱분의 Q가 돼야 되고 여기 요 값은 얼마예요? 요 값은 K 곱하기 B 제곱분의 Q가 돼야겠죠. A, B 그죠? 요게 요 위치가 B고 요 위치가 C잖아요. 그죠? 여기가 C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B를 넣어주면 K 곱하기 B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런데 B하고 C하고 어떤 게 더 커요? B하고 C하고 C가 크죠. C가 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안 나오고 요 값보다 더 작은 값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줘야겠네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 요 값이 너무 크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보면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크기가 K C제곱분의 여기는 이제 Q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좀 맞춰보고 다음 문제 보시면 전기장과 전위차가 나오게 되는데 델타 V는 ED 이렇게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E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거리에 따라서 전위가 균일한 밀도로 균일한 크기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대로 가면 전위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전위차를 또는 전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전기장에 대한 개념이 E는 마이너스 dV, dR 또는 dX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위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전기장이 되는 거고 전기장을 적분하면 그게 전위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의 전위를 알면 그 전위를 위치에 따라 미분해 주면 그 값이 전기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Q 곱하기 델타 V였으니까 이대로 델타 V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ED, E 또는 E 도트 DS 요거를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제 25.1번을 풀어보는데 부호가 다른 전하를 가진 두 평행판 이거 이제 한쪽이 양전하고 한쪽이 이제 음전하가 되면 양에서 음으로 요 안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전기장은 이때 이 면적이 넓다면 균일 전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균일 전기장.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전위차는 거리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E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X 또는 델타 X라고 이 축을 X라고 하자면 X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장에 따라서 전위가 감소할 테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더 좋은데 크기만 보자면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빼고도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V가 그대로 12V가 되는 거고 이 거리가 그냥 D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구해봤더니 그대로 넣어줘서 4 곱하기 10의 3승 볼트 퍼 미터 즉 1m의 거리마다 4000볼트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트 퍼 미터의 단위 이게 바로 이제 전기장의 단위가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뉴턴 퍼 쿨롱의 전기장 단위와 동일한 전기장 단위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의 단위죠. 이렇게 해서 구해볼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제 4볼트 퍼 밀리미터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고요. 또는 40볼트 퍼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데 SI 단위가 볼트 퍼 미터니까 요거대로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번에는 25.2번인데요. 이걸 이제 눕혀놓게 되면 위쪽에 양전하가 있는 형태, 아래쪽에 음전하가 있는 형태가 되고 전기장에선 양에서 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기장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전하를 두었는데 전기장으로 가속되는 문제, 이미 앞에서 전기장에서 구해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V를 구했더니 에너지 형태로 구했더니 n분의 2EED가 나오는 거 이미 앞에 24장 예제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5.3번 두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보게 되는데 점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R분의 KQ예요. K 곱하기 R분의 Q가 되고 양전하에 의해서는 양전위가 음전하에 의해서는 음전위가 되기 때문에 이 Q에다가 양을 넣으면 양이 되고 Q에다 음을 넣으면 그냥 음이 나오겠죠.
이때 이제 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 P점 어느 한 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양전하에 의한 전위와 음전하에 의한 전위를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양전하 전하량 2 마이크로쿨롱 넣어주고요. 음전하 전하량 마이너스 6 마이크로쿨롱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거리 4m와 5m가 되겠죠. 4m, 5m 넣어서 이 P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전위라고 하는 건 이 전하들로부터 또는 점전하로부터 무한대 거리에 있을 그 위치의 전위를 0으로 두었을 때 그 0에 대한 전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인 먼 곳에서의 전위를 기준 전위 0전위라고 했을 때 이 P점에서의 전위는 마이너스 6.29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무한대보다 전위가 6290V 더 낮은 전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5.8번 문제인데요.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도체구를 서로 연결했을 때 이때 하나는 반지름이 크고 하나는 반지름이 작고 전하량 크고 전하량 작고 전하량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걸 이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등전이가 되겠죠. 도체로 연결하면 등전이가 됐습니다. 즉 표면에서의 전위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고 이 표면에서의 전위는 점전하에 의한 전위처럼 R분의 KQ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R분의 KQ, R1, Q1, R2, Q2를 넣은 값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R이 큰 만큼 전하도 커야겠죠. 이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장도 구해보자. 그럼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R제곱분의 KQ가 되고 E2, 아래쪽 9,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역시 R2제곱분의 Q2가 되는데 이건 같지 않죠. 왜냐하면 R분의 Q가 같은 거지 R제곱분의 Q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E1분의 E2 또는 E2분의 E1의 비율을 구하면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Q2분의 Q1이 R2분의 R1이었잖아요. 그래서 Q2분의 Q1을 R2분의 R1으로 바꿔주면 전체는 R1분의 R2가 돼서 오히려 전하가 큰 전하는 구가 큰 전하 E1의 전기장은 여기 보면 R1분의 R2가 되니까 얘가 전기장이 더 크고 얘가 전기장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수록 전기장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두 등전이 9에 표면에서의 전기장을 따로따로 구해서 그거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 보자면 대전된 도체 구라고 하는데 금속 구가 대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내부는 등전이가 돼요. 전이가 균이라고 일정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관계없이. 자,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해서 전이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전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R이 이 대문자 또는 반지름 R인 곳에서의 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도체의 경우는 내부의 전기장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여기 일정한 어떤 주어진 값, 여기는 R제곱분의 KQ니까 여기 이제 대문자 R 넣어주면 이 전기장이 R제곱분의 KQ가 되겠고 이 값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전기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된 도체구 내부의 전기장과 전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어요. 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첫 시간은 간단히 맞춰보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전기 용량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